생각보다 좀 컸습니다. 삼성 SDI가 마이너스 16% 정도, LG 에너지 솔루션이 13%대, 에코프로비엠 LNF가 한 15%대,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. 한 22%대 하락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전체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와 좀 하필이면 다만 ESS 성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. 예민수의 경제 토크 2차 전지 투자 전략 점검하겠습니다.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. 2차 전지는 뭐가 최근에 제일 이슈인가요? 역시나 수익률 관점에서는 뭐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 부각으로 뭐 가치 조정을 좀 받았는데 조정폭이 생각보다 좀 컸습니다. 뭐 셀사의 수익률을 보면 삼성 SDI가 마이너스 16% 정도, LG 에너지 솔루션이 13%대, 뭐 SK 이노베이션이 15%대 하락을 좀 했고요. 양극 소재사 수익률도 좀 비슷한데 에코프로비엠 LNF가 한 15%대,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. 한 22%대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최근에 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흑연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 이 부분이 사실상 뭐 반덤핑으로 좀 볼 수 없다. 이제 제재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사실상 좀 무산이 되면서 수급적인 좀 노이즈가 더 크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일단 2차 전지 소재사 다 조정을 받았는데 대주전자재료가 오히려 10%대 상승을 했습니다. 기간 수익률을 보면요. 이 부분은 최근에 뭐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어떤 이 소재 이 부분이 개별 이슈에 따른 어떤 내용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과 좀 다르게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산 흑연에 대한 제재가 뭐 수면 위로 좀 나왔던 부분들 뭐 사실상 뭐 미국 내 공급 비중이 뭐 중국산 비중이 좀 높았던 점들 좀 어느 정도 좀 감안해 보면 중국산에 대한 뭐 100% 규제 부분들은 사실상 뭐 불가능하지 않았을까. 이 부분을 사실 뭐 이번 뭐 제재 조치에서 좀 무산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크게 좀 확장시킬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좀 판단했는데 뭐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이 소재 그리고 뭐 전체적인 어떤 배터리나 뭐 배터리 셀에 관련된 규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스탠스 기조가 좀 달라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아쉽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게요. 이제 2차 전지는 뭐 여러 변화들이 전기차는 뭐 여전히 사실은 기대할 만큼 움직이는 건 아니고 ESS 있고 로보틱스 모멘텀 있는 상황들 이고요. 또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뭐 중간 선거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기기 어려우니까 그죠. 그러면 이제 또 트럼프 정부가 힘을 잃으면 친환경에 대한 관심들도 있어요. 친환경 태양광 풍력 뭐 2차 전지까지 했어요. 2차 전지 그러면 본업으로 들어가서 전기차 쪽은 어때요? 조금 뭐 늘어나나요? 판매가? 리스크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작년 연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기준을 보면 미국이 3분기 말 기점에서 이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로 인해서 4분기에 굉장히 좀 판매량이 급감했죠. 그런데 유럽 시장이 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았고 12월 데이터에서는 뭐 월간 대비해서 뭐 한 45% 정도 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. 다만 이제 올해 편차도 명확하게 좀 나타내줬는데 공교롭게도 전체 1월달에 이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이 오히려 좀 둔화가 됐습니다. 한 4% 정도 좀 감소가 됐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시장이 좋았고 중국 시장도 상당히 성장 기조를 좀 잘 유지했는데 올해 1월과 2월 데이터를 보면 중국 시장이 오히려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 연간 어떤 성장률의 어떤 저해 요인의 가장 큰 배경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. 지역별 편차를 보니까 유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% 정도 이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. 중국이 마이너스 20%, 그다음에 미국이 마이너스 31% 정도. 일단 뭐 판매 대수가 크게 좀 감소를 했고요. 침투율은 중국과 유럽이 30%대를 좀 유지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뭐 7%대로 좀 급감했죠. 이게 사실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 효과가 뭐 10월에서 11월 넘어오는 구간, 12월에 일시적인 좀 반등이 있었는데 1월과 2월 데이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7%대만 유지를 좀 하고 있다. 그렇다면은 더 올라가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아닌 정체 흐름을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기조가 2분기에서 3분기까지
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. 이 부분은 뭐 미국의 전반적인 어떤 전기차 시장의 어떤 침체 요인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2월달 데이터는 아직 뭐 세부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았는데 최근 뭐 시장 조사업체 분석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또 11%가 좀 감소했습니다. 그러니까 1월에 4%, 2월달에는 뭐 11% 정도 좀 감소를 했는데 1월달 대비해서도 월간 데이터 기준에서 한 10% 정도가 더 추가로 좀 감소했다. 이 부분은 역시나 유럽이 21% 성장, 중국이 26%, 미국이 36% 정도 오히려 이 성장률이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좀 전환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. 네. 몇 가지 모멘텀 가운데 이제 기본적인 실적을 체크를 하셨고요. 또 인터배터리 열리기 전에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, 그죠? 그래 아무래도 큰 행사니까 인터배터리 차라리 오르면 뭐 뉴스에 팔려고 했는데 네. 그 전에 별로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없는데 네. 결국 인터배터리에서 뭐 전고체의 기대감이라고 지금도 어쨌든 전고체의 기대감 모레 전고체 쪽도 관심을 갖긴 가져야 하잖아요. 일단 이번 인터배터리 일정이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이러한 지정한 리스크와 좀 하필이면 그러네요. 그 일정이 좀 겹치면서 수급이 네. 좀 수급 침체를 같이 받았던 점들이 좀 아쉽다. 다만 인터배터리에서 이번에 좀 공개됐던 내용들을 보면 탈전기차 기조가 좀 강조가 됐죠. 전고체 배터리 관련 내용들 특히나 삼성 SDI가 내년도 하반기 파우치형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양산품을 뭐 구체했다.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소재사의 경우에는 LFP 배터리라든가 뭐 리튬 메탈 같은 뭐 신소재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방향성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최근에 또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ESS에 관련된 수주가 뭐 어제 발표됐던 내용은 전혀 주가에 좀 반영된 점이 없는데 오히려 이 기점이 오늘 추세 기점에서는 일부 반등의 포인트가 좀 됐다는 점. 근데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어떤 수급 여건들은 지정한 리스크 완화와 함께 일단 뭐 주가 상승을 이끌어 가시는 명분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습니다. 네. 2차 전지도 뭔가 좀 트리거가 있으면 더 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좀 제한적인 그 움직임을 갖고 있어서요. 그 2차 전지 쪽에서 그러면 이제 ESS하고 로봇하고 얘기를 하셨고 수급적인 요인들도 좀 뭐 가보면 일단 그 지난번에 패시브 들어올 때는 그 상단에 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네. BM 뭐 수급으로 확 당겼었잖아요. 네. 최근에 이제 그런 쪽은 전보다는 못한 거예요? 수급적인 기조를 보면 사실 코스닥 중심에서 뭐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종목군들의 흐름은 좋았는데 네.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오늘까지에 대한 흐름들 좀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현대차 정도의 수급만 좀 이끌어가는 수준 또는 뭐 지주사가 최근에 좀 강하면서 선별적으로 수급을 좀 끌고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공교롭게도 코스닥의 경우에는 액티브 ETF 두 종 출시된 이후에 네. 한 2거래 정도 개별적인 종목들만 좀 강했습니다. 맞아요. 이 부분은 공교롭게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효과보다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편입 비중이 좀 공개가 되면서 그 개별 종목의 단기 수급이 좀 몰리는 현상들로 인해서 주가 좀 오르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. 이 역시도 연속성이 좀 제한적이면서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의 매물이 좀 나왔고요. 이 부분은 코스닥의 전체 뭐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수급 정체 요인으로 좀 이어졌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단발성보다는 뭐 지정한 리스크에 대한 완화 관점, 전반적인 어떤 수급 개선이 외인이 다시금 좀 회귀하거나 환율도 좀 내려가거나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증시의 매수대기 자금들은 아직까지 좀 견조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. 투심의 방향성이라든가 리스크 요인들이 크게 좀 완화될 수 있는 구간이면 언제든지 매수나 ETF 유입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은 향후에 긍정적인 어떤 수급의 기여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